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2009년 기축년 첫날에 우리 증시 모습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아주 산뜻한 출발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32포인트나 오르면서 1157.4로 마감을 했습니다. 새해에 대한 아주 큰 기대감 그리고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 증시를 견인하는 상승 엔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 운영 소식 그리고 올해 새로 도입되는 금융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이 있었는데요.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된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난 그런 연설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서울경제신문 온종훈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한 대목이 무척이나 눈에 띄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먼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전국에 방영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대통령이 거듭 밝혀왔듯이 전대미문의 위기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총력체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위기 극복의 차원을 넘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차제에 선진인류 국가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의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의 국정운영 4대 기본 방향, 즉 비상경제정부체제 구축과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인류 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 성장과 미래 준비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자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와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물론 그 경제 위기 극복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비상경제정부 선언도 함께 있었는데요. 자, 이와 함께 평소보다 한 단계 격상된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회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상경제정부 구상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상경제정부와 관련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 회의체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 경제특보,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국민경제자문위의 위원 2, 3명이 고정 멤버로 참여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회의 개최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수시로 소집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기존의 위기관리대책회의나 경제금융대책회의의 서별관 회의지요. 그 경제금융실무대책회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녹색 뉴딜과 관련해 녹색 성장 전략의 고용 창출 정책을 융합한 녹색 뉴딜 사업을 이달 초 발표키로 하고 신성장 동력과 관련해서는 녹색 기술 산업과 첨단 융합 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이달 중순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이제 경제 살리기 부분은 대책은 이미 발표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재차 언급된 부분들일 텐데요. 대통령이 따로 강조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총론으로 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입니다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일자리와 녹색 성장이라는 게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올해 경제운영에서 최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만 개의 청년 인턴제 도입과 미국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웨스트 제도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 취업 포털인 워크넷까지 거론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취업 전선에 나선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3D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는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청년 정신으로 취업난 시대를 돌파해 주길 강조한 것입니다. 일자리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이면 녹색 성장은 내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위기 이후에 한국이 무엇을 갖고 먹고 살 것이냐의 문제인 신성장 문제로 녹색 성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녹색 기술 산업과 첨단 융합 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 직속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 기본법도 제정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녹색 성장이 미래 산업으로서의 어떤 유망하다는 점을 대통령은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제 4대강 살리기라든가 남북 문제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또 민감한 문제들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셨을 텐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지요? 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같은 돈을 투입했을 경우 제조업보다 2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문화가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적 인화성이 큰 한반도 대운하와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기자들과의 송년 모임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1월 말 출범하는 오바마 신행정부를 의식해서 한미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동북아 3국이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변 사건과의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도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혀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온종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식경제부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1% 정도만 증가한 4,267억 달러, 그리고 수입은 4.7%나 감소한 4,148억 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소식도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손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해 수출입 실적이 집계돼서 지식경제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 결과가 어떤가요? 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수출이 2007년보다 13.7% 늘어난 4,22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를 강타한 고유가로 수입이 4,353억 달러에 달해 무역 수지는 130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무역 수지가 연간으로 적자를 낸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네, 자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출 사정이 많이 안 좋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만 해서 수출이 272억 9천만 달러로 재작년 같은 달보다 17.4%나 감소했습니다. 작년 11월 수출이 19% 줄어든 데 이어 2달 연속 줄어든 것인데요. 특히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가전제품, 컴퓨터 등의 수출액이 반토막이나 세계 경기 침체의 깊은 골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정부가 경제위기 탈출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출 분야인데, 자, 수출 총력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올해 수출 전망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수출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이윤우 장관은 오늘 시무식에서 수출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자 살길이라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쳐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경부는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1% 늘어난 4,267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정부 목표치인 4,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 가용한 수출 지원책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속칭 말하기를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딱 적합한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올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수출이 많이 늘어나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당국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서 펀드 불안전 판매를 감시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등 올해 들어서 새로 눈에 띄는 그런 금융제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알아들으면 유익할 텐데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보만을 쏙쏙 골라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이병관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건강하시고요. 네. 자, 이 지난해에는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참 정신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귀중한 자산들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속상한 한 해였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올 한 해는 그것들이 원상복구도 되고 다시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로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해는 펀드 불안전 판매 관련된 논란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막기 위한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펀드 불안전 판매라는 논란이 지난해 진짜 한 이슈였는데요. 네. 이미 감독의 실효성을, 펀드 불안전 판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영국 감독 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이제 도입한 것인데요. 조선시대 때 신분을 가장하고 백성을 가장해서 감찰 활동을 암행어사가처럼 금융감독 당국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서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서 펀드 판매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펀드 판매 시 불안전 판매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펀드 불안전 판매는 펀드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많이 나면 펀드 불안전 판매 사후 논란이 일어서 은행권은 설명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고 고객들은 설명 못 받았다고 해서 어떤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사후 약반문식이었는데 이번 미스터리 쇼핑 제도는 사전에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암행어사식으로 감찰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전적 예방 기능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보통 펀드 불안전 판매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보통 주로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은 고객 약관에 다 들어있었고 그것을 읽어보고 더 사인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고객들은 네. 중요 설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 깨알 같은 약관을 어떻게 읽어보냐고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것인데요. 네. 이번에 불시찰로 인해서 이런 예방 활동을 벌이면 그 실태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펀드 판매 등급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그동안 좀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파생 상품 펀드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시험을 통해서 그 자격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해당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올 한 해 이 불안전 판매가 어느 정도 논란이 가실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펀드 불안전 판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조금 경제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약관 자체 읽어보기 양도 만만치 않고 내용조차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좀 보완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 맞춤 대출 참여 은행이 확대돼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이건 사실 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동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네. 한국 이지론이라고 이건 인터넷 금융 당국이 주도해서 만든 인터넷 금융 정보 사이트입니다. 네. 이 사이트는 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www.easy G는 G는 ABCDEFG G인데 easylon loan.co.kr인데요. 네. 이곳에 들어가면 은행 대부업체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수백 개 회사들이 제시하는 상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가입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연봉이나 간단한 신상정보, 금융정보만, 개인 금융정보만 입력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출 금액을 넣었을 때 가장 최적의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수백 개 회사 중에 상품이 어떤 것인지 금리 조건별로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자기가 엉뚱한 데서 괜히 높은 금리를 받지 않고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주어진 조건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은행들이 참여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HSBC, 우리은행, 국민은행만 지난해 가입했고요. 지금은 올해부터 이제 대거 가입이 되는데 1월 말부터 신한, 외환이 가입하고요. 3월에 농협, 부산, 대구가 가입하고요. 올해 하나가 가입하면서 상반기 중에 9개 은행이 10%대의 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부업체나 어떤 캐피탈 회사에서 30-40%대 금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신용도인데도 불구하고 은행권을 찾지 못하거나 좀 더 싼 20%대의 금융상품을 여신금융회사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지론, 이 금융정보, 당국이 만든 금융정보 사이트 이지론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인데요. 지금까지 9,800여 명의 서민이 460억 원의 어떤 대출 금액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환승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환승론이요? 그동안 40%나 30% 후반의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 금융정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낮은 금리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쪽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네. 야, 또 그런 또 좋은 제도가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고요. 또 그래도 아무리 그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금융권에서 빌렸으면 양반이죠. 지금 사채 같은 거 잘못 썼다가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분들도 많을 텐데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이 올해 다시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여야 대치하면서 이렇게 법
이게 만들어지고 법 통과가 지연되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또 피해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던데요.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대부업법은 기존에 이미 있었는데요. 49%로 상한 이자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몰 조항이었습니다. 한시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8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엊그제 이 한시법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49% 제한하는 대부업법을 또다시 201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지난해. 네. 국회가 알다시피 이 언론관계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야 대치 국면하면서 이런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 공백 상태인데요. 이 같은 점을 악용해서 일부 부도덕한 대부업자들이 법적 공백 상태, 즉 이자 제한이 없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악용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는 것이 상한 이자에 안에 들어오는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서민들은. 지금 그 정부는 그래서 국회 대치 국면이 풀리고 대부업법이 통과되는 대로 보통 통과되고 한 15일 정도야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는데요. 대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2, 3일 내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소한 만에 있을 하나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어제 1월 1일부터 지금 그 법 통과가 될 때까지는 연 49%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는 게 적용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법적인 의미로는 지금 상한선이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예를 들어서 66%라든지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계약을 했더라도 지금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할 수 없지만 네. 만약에 10일 날 계약을 하고 15일 날 시행이 되고 20일 날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자 지급 시점부터는 시행일 이전에 시행일에 맞춘 그 이자를 내면 됩니다. 그렇군요. 복잡하긴 합니다만 꼼꼼히 잘 챙겨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로부터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죠.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새해 첫날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2.93포인트 오른 1157.40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에 소폭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중반까지 10포인트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649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관도 628억 원 매수 우위로 지수 상승을 거들었습니다. 개인만이 1,571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상승장에서도 업종별로 등락이 크게 엇갈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날 지수가 의외로 급등한 데는 일부 종목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증권주와 조선주가 주인공인데요. 이날 증권업종과 운수창고 업종은 모두 8% 넘게 급등하며 시장 상승률인 2.9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증권주의 경우 건설업종 내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손실 불확실성 해소가 호재로 작용했고, 조선주는 7조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반면 은행주는 상승장에서 소외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환해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주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실적 훼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난 12월 중순께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전체적인 키코 무효 사태로 번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향후 진행 사항을 지켜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초면 항상 이제 연초 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가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요. 1월 효과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서 증시가 산뜻하게 출발하며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어닝 시즌 도래 등 악재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증시 전문가들은 1월 효과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1월 효과를 기대하는 추격 매수보다는 박스권 장세를 감안한 보수적 대응에 치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상 코스피 지수 밴드로는 950선과 1250선 사이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1월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심화와 부양책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경기 소비재,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등 경기 방어적 업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출발 상황을 박혜욱 기자로부터 정리해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고요.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새해 주식시장의 힘찬 도약을 바라는 거 아마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국 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2009 증시 대동제가 오늘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2009 증시 대동제가 오늘 오전 10시 새해 증시 개장과 함께 그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증시 대동제는 전광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서 주식시장의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개장 식사에서 2009년은 주가 상승을 상징하는 소의 해인 만큼 우리 증시의 힘찬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국 증시의 그 화랑을 염원하는 그 큰 황소가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저게 가짜인가 봤더니 진짜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여러 증권인과 그 투자자 여러분의 모든 염원을 담아서 올 한 해 우리 증시가 아주 힘찬 도약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센 경제 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현금 출자를 완료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20조 5천억 원에서 23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오는 7일부터 0.5%포인트 내립니다. 이로써 연 7.4에서 7.85%인 금리는 0.9에서 7.35%로 떨어집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국내 시장 판매량이 5.1% 감소했습니다. 완성차 업체 5개사는 지난해 총 535만 대를 팔아 전체 실적은 2.4% 늘었지만 내수는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서 3년간 2.97%에서 6.26%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의류에 많이 쓰는 이 섬유는 수입품이 시장의 32.6%를 차지합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노승일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조금 전에 그 증시대동제 보셨습니까? 예. 거의 황소가 나왔는데 예. 저희가 그 황소를 전해 듣기로는 청도소 싸움에서 예. 우승한 그런 황소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 황소의 힘찬 기운처럼 올 한 해 투자에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기축년 새해 첫 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첫 출발이 일단 산뜻해서 무척이나 기분이 좋고요. 자, 먼저 지난 한 주, 이번 주 장부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장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장은 특이하게도 연말장과 연초장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한 주였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 그 자동차주가 급등세를 보인 데다 유가 반등으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와 에너지주 강세, 그리고 소매점들의 대목인 연말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 올해는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네. GMAC가 은행지주 회사로 전환을 승인받으면서 구제금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점이 투자 심리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틀 연속 소폭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주초 상승 흐름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가 다우케미칼과 추진 중이던 175억 달러의 합작법인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다우케미칼 주식이 폭락을 하며 증시를 하락시켰고, 또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을 하며 위축된 소비 심리 또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러나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대공황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한 미국 증시는 매주 고용 불안을 촉발하며 올 한 해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했던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이날 월가의 전망치와 달리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 증시 2008년 5월 23일 이동평균선을 내준 이후에 6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2008년 마지막 증시를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009년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동반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국내 코스피 증시 2008년 마지막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엿새 만에 반등으로 돌아섰고, 특히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는 배당락으로 인한 지수 조정치까지 끌어올리는 강한 모습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골든크로스를 지금 내줬는데요. 네. 따라서 골든크로스를 내준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32포인트란 장대 양봉을 내면서 새해 해가 뜨듯이 증시도 또한 떴습니다. 야, 이 새해가 뜨듯이 그냥 새해,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해가 뜨듯이 증시도 함께 떴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데요. 자, 이번 한 주 그 눈에 띄는 그 업종이나 테마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IPTV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IPTV 관련주들도 좀 힘을 받았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4대강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우나 관련주들 해가지고 함께 좀 떴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 관련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개시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가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9일 낙동강, 안동지구와 영산강, 나주지구에서 첫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호개발, 홈센터, 지능기업, 동신건설, 울트라건설, 삼한기업, 난강통원, 대림산업, 코오롱건설 등 이 상승을 했고요. 와이브로 관련주입니다. 정부 지원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내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내년도 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면서 통신업체의 투자 규모 자체를 기존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6조 6,400억 원에서 올해 6조 8,8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KT와 삼성전자, 포스테이타, KMW, 이노와이어, 영호통신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와이브로 관련주 상승에 따라서 IPTV 관련주 또한 상승을 해줬는데요. 네. SK 브로드밴드, KT, 온미디어이 상승을 했고요. 수입육 유통업체 관련주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호조 소식에
수입용 유통업체 관련주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한일사료, 한미창투, 이네트 등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정부의 그린산업 육성에 따른 그 발표가 좀 있었죠. 네. 이에 따라서 한일단조, 스페코, 현진소재, 평산, 용현BM, 동국산업, 유니슨, 태웅, 마이스코가 들어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파워로직스, 에코프로텍, 테크노세미켄 등이 특징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그 증시와 특징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올 한 해 새해 증시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참 말들이 많습니다. 뭐 상반기는 뭐 최저점일 것이다, 하반기에 좋아진다, 아니다, 뭐 더 오래 간다, 뭐 이래저래 의견들이 많은데 사실 지나봐야 아는 것이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또 전문가가 왜 있겠습니까? 전망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새해 증시는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먼저 이 요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먼저요. 예. 미국 다우존스 2008년 5월 23일 60일 이동평균선 내주면서 올 한 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2008년 마지막 날이었죠. 60일 이동평균선 회복하며 새해에 대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먼저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미국 증시 경제지표 악화와 일부 악재를 동반하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선조정을 본 국내 코스피 지수. 네. 다우존스의 60일 이동평균선 회복이란 호재를 안고 오늘 같은 경우에 32포인트까지 올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며 골든크로스를 내준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골든크로스 이 시점에서 주도주를 찾는 것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며 지지선 역할을 충분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락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면서 올라가 준다면 1200포인트와 1217포인트 전고점이었죠. 60일 이동평균선이 또한 우상향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증시는 1월 달에 안정되어 3월 달까지 반등으로 돌아서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주도주보다는 순환매에 의한 업종별 고른 상승을 기대해 볼 만도 하고요. 따라서 코스피 증시 반등과 상승을 주도할 코스피 200 종목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코스피 다우 존스 일본 차트 보시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다우존스가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본인은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소 부담이 된다는 게 60일 이평선이 우하향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이 우평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다우도 마찬가지로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해준다면 골든크로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대한 조정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을 내주면서 좋은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비록 이 새해 첫날이라서 이렇게 그 하루간에 급격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추세 자체도 살짝 이제 우상향해서 좋은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계신 듯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올 한 해는 어떤 종목들로 편입해서 갖고 가실 작정이십니까? 네, 올 한 해 그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네. 각각 20% 하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KT 20%를 편입을 했습니다. 예. 새로 이 KT가 편입이 됐네요. 예. KT 같은 경우에 통신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광대역 서비스, 유선 인터넷,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 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유선 통신 가입자의 한계와 인터넷 통신 가입자의 한계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의 증가, 과당 경쟁에 따른 홍보 비용의 증가 부분이 KT 주가를 박스권으로 가둬놨습니다. 이번 정부의 와이브로 지원 기대감은 IPTV를 통한 미디어 시장의 확대와 3G와 4G, 와이브로 통신, 무선 인터넷 활성화 등도 국내 통신업체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통신업종에서 특히 현재 유선통신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KT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K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호재로 더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KT 메가패스를 통한 메가TV 가입자 수 증가 예상과 KTFI와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따라서 이동통신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KT가 이제는 새로 부각될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유무선의 결합 그리고 또 통신과 방송의 결합과 융합은 이제 시대의 어떤 그 트렌드 추세라고 이미 이제 방향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실 그 과거에 위성 방송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유선 방송과의 경쟁에서 아직까지도 좀 열세에 꾸준히 놓여 있는 게 사실이고 보면은 이 IPTV라는 새로운 매체가 과연 얼만큼이나 장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장을 깨고 잠식해 갈 수 있을까?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새로운 그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 저도 이제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보면은 상당히 관심 깊게 보는데 여러 가지 일을 TV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진일보된 기술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그 기업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는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찬찬히 살펴보실 그런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도 언젠가 IPTV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때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노승일 과장님과 함께 증시 분석과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에 시선 고정하십시오.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가 전하는 생생한 재테크 정보 뉴스인 뉴스.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시간. 요일별로 특화된 코너를 마련해 깊이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짜 부동산 매물 소개 코너 투자 승부처 현장을 가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길라잡이 창업 돈이 보인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무 설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헬로우 머니 코치. 떠오르는 신흥 투자처, 미술품 투자를 소개하는 미술 재테크.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와 만나십시오. 서울경제TV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센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소식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먼저 이제 펀드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펀드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보통 연말 주가 상승들을 많이 기대하시는데요. 네. 흔히 이제 산타클로즈의 그 선물이다 이렇게 네.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22일부터 26일까지 국내의 그 펀드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국내 펀드는 이제 채권형에서만 약간의 수익률, 1%도 되지 않는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이고요. 주식형에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한 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여쭤봐야겠는데요. 펀드 유형별로 어떤 수익률을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소 흥미로운 사실은 네. 그동안은 이제 국내외 주식, 국가의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네. 코스피 지수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요. 네. 다소 지난주에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약간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아니고요. 네. 마이너스 폭이 좀 더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주식형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45%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로 주식형 펀드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좀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 0.09% 정도의 수익률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또 수익률이 양호한 펀드, 또 플러스인 펀드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떤 유형의 펀드들이 좀 재미를 봤나요? 펀드별로 본다면 베타값이 상대적으로 안정한 베타값이란 것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높은 수치 같은 경우는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보다 낮은 수치는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베타값이 1보다 낮은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들, 특히 배당주 펀드라든지 가치주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다소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배당주 펀드로는 세이에스 고배당이라든지 신용밸류 고배당 그리고 마이다스 블루칩 배당주 이런 펀드들이 대표적인 펀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이런 펀드들은 다소 다른 주식형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그나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가치주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치주 펀드라고 한다면 신영 마라톤이라든지 한국밸류원 10년 투자 그리고 유리 스몰 뷰티 같이 약간의 중소형 펀드 같은 경우도 다소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는 가치주 펀드라든지 혹은 중소형 펀드라든지 그리고 배당주 펀드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움직임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해외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죠. 해외 펀드 시황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 이제 베트남 펀드와 일본 펀드가 다소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특히 베트남 펀드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최고의 유망 펀드로 선정됐다가 네. 상당한 마이너스 손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2007년도 상반기에 모든 증권사에서 2007년도 가장 유망한 펀드 2위로 일본 펀드를 지목했으나 2007년도 역시 일본 펀드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애물단지들이 지금 최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펀드와 일본 펀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역시 좋은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네. 지난해에 좋았던 브리스 펀드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인간지사 세옹지마 이런 사자성어를 네.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양 베트남 민영화 혼합이라든지 월드와이드 베트남 주식 같은 베트남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이 다소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 펀드의 모습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그나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해외 펀드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수익률이 그나마 양호하죠. 베트남과 일본 펀드들을 제외한 그 이외 펀드들은 어땠습니까? 네, 보통 이제 해외 펀드라고 하시면 베트남 펀드와 일본 펀드를 제외하고는 중남미 관련된 펀드, 브라질 펀드라든지 혹은 브릭스, 인도라든지 중국, 그리고 러시아 펀드들 많이 생각할 테고요. 또한 동유럽 펀드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중국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만 해도 마이너스 평균 10%를 기록했을 정도로 중국 펀드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난주 한 주에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의 중국 펀드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했었던 점을 본다면 지난 한 주의 어떤 마이너스는 숨고르기에 좀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러시아라든지 브라질의 펀드의 하락률이 상당히 커서 많은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증식시켰는데요. 최근 브라질과 러시아의 펀드의 하락폭이 좀 다소 둔화된 점도 하나의 눈여겨보실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님과 함께 국내 펀드 그리고 해외 펀드에 관한 시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정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첫날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1시간 늦게 10시부터 개장한 우리 주식시장은 첫날답게 무척이나 산뜻하고 우리 힘찬 출발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해서 3%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상당히 많은 종류의 테마와 업종 면에서 골고루 어떤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올 한 해 우리 주식시장이 그래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첫 출발만큼 꾸준히 가서 그 마무리도 그렇게 출발만큼 좋은 그런 힘이 느껴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올 한 해, 작년 한 해에 이어지는 그런 위기들이 물론 상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비껴나가면서 잘 마무리하고 아주 그냥 되돌아봤을 때 1년 후에 2009년 한 해 정말 괜찮았어. 출발할 때 힘들었지만 마무리가 이렇게까지 잘 됐구나라고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